안녕하세요. 병리학 사전용어 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장애를 학습하기 전에 단원에 나오는 용어를 먼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자이나, 협심증입니다. 엔자이나는 엔자이나 팩토리스에서 앞에 있는 엔자이나만 떼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흔히 우리가 엔자이나라고 하면 협심증을 의미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자이나, 엔자이나 팩토리스. 네,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경련, 수축, 경련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떨리는 것을 말해요. 흔히 우리가 연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스파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협착,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혈류량이 적게 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허혈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엔자이나 팩토리스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선 안정형 협심증, 스테이블 엔자이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자이나입니다. 이렇게 혈관에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기름때가 끼게 되면 이것이 혈류가 가는 통로를 좁게 하죠. 그래서 혈류량이 좁아지게 되고 이 아랫부분에는 허혈 상태가 생겨서 산소가 적게 가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혈류량이 적당하게 가지만 운동이나 스트레스 또는 열과 같이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이런 것을 우리는 심장 근육이 산소 요구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이 좀 더 진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혈관 내벽에 생긴 플라크 안에 혈전이 생기는데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럼 혈전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혈전이 덜렁덜렁 거리면서 혈전이 혈관에 좀 더 많이 막으면 혈류량이 좁아지면서 이 아래 조직의 근육은 저산소증이 더 심하게 빠지겠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형 협심증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조만간 MI라고 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어서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은 앞에 안정형과 불안정형 협심증 발생 기전과 좀 다른데요. 요 앞에 두 가지는 이러한 혈관 동맥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는 죽종에 의해서 플라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것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다라고 하면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의 연축, 스파즘에 의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떨리게 되면 피가 잘 못 가겠죠. 원래 이런 혈관이면 쑥쑥 지나가지만 이것이 떨게 되면 혈액도 떨리면서 진행을 잘 못해서 심근 근육에 저산소증을 초래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환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네, MI라고 두 문자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팍션이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막힘을 뜻하고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류가 아랫부분으로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막힌 부위 아랫부분의 조직에 저산소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심장에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심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혈관이 많이 막혀서 완전히 막혀버리면 혈류가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 아랫부분에는 혈액이 없겠죠. 그러면 산소가 오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괴사가 일어나죠. 네크로시스. 이것을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오는 근육을 뜻하는 거고 카디얼은 카디오의 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의 이런 뜻이죠. 심장 근육에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저산소증에 빠져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응급질환이죠. 이 상태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면 심정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카디악 어레스트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네, MI라고 하고요. 심근경색입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 CAG라고 쓰고요. 심혈관 조영술 또는 심장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머리에 쓰는 크라운이죠. 왕관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 네, CAG고요. 이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심장혈관을 보는 건데요. 보통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슈에믹 허트 디지즈라고 하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X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부분이 있는지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는 진단검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퇴동맥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요골동맥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심장의 카테터를 대동맥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대동맥궁에서 양쪽 우측과 좌측으로 하는 혈관에 조영제를 쏘게 되고요. 이 조영제가 들어가는 것을 X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 IHD라고 두 문자어를 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이스케믹은 허혈을 뜻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협심증인 엔자이나 팩토리스와 심근경색증인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죠. 완전히 막혀버리면 MI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를 엔자이나라고 합니다. 베노그라피, 정맥 조영술을 이야기합니다. 정맥 조영술을 통해서 얻어진 영상은 베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램은 영상을 뜻하는 용어고, 그래피라고 하면 그런 영상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시술을 뜻하는 용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베노는 정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맥을 촬영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맥 내에 조영제를 주입하게 되고요. X선으로 촬영을 해서 정맥의 혈류 이상을 검사하거나 정맥이 폐쇄되거나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베노그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노그라피, 정맥 조영술. Congestive Heart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CHF라고 씁니다. Congestive라고 하는 것은 우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렬의 정의는 정맥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우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에 반대돼서 동맥에 피가 고여 있고 피가 차는 것을 충혈이라고 하죠. 하이퍼레미아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컨제스티브 허트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폐우렬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심장에서 여기 심실이죠. 피를 짜내야지 되는 거예요. 동맥으로. 그런데 피를 짜내려고 했더니 심장이 힘이 없거나 심장 판막이 두꺼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잘 못 짜나게 되면 심실에 피가 많이 남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는 피들이 계속 정체되게 되는데, 정맥에 정체돼서 우렬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심해지면 이렇게 좌측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폐에 물이 차는 폐우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에 피가 차게 되면 전신에서 우측심장으로 피가 돌아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태를 우심부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심부전이 일어나면 전신에서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간 문맥에 쌓이거나 하지에 쌓여서 간이 커지거나,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복강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기거나 하지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생하고 인체의 저산수증이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체가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심장 질환의 말기에는 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렬성 심부전, CHF라고 약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Rheumatic Heart Disease, RHF라고 쓰고요. 류마티스성 심질환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heumatic Heart Disease. 네, 류마틱 허트 디지즈인 류마티스성 심질환은 류마티스 열에 의한 급성기 심염을 앓은 사람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심염을 앓고 난 뒤에 심장 판막에 흉터, 반응이라고 하죠. 흉터가 생겨서 그 부분이 협착, 좁아지고요. 그리고 심실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판막이 잘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음으로써 역류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주로 승모 판막인 mitral valve라고 하죠. MV라고 하는 곳에 흔히 침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동맥 판막, aortic valve입니다. AV라고 쓰죠. 이곳에 침범을 하고요. 승모 판막 폐쇄 부전이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을 일으켜서 심실이 수축할 때 승모 판막이 잘 닫히지 않고요. 심실이 이완할 때 대동맥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서 폐쇄 부전에 의해서 혈액이 역류 현상이 원래 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되는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질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판막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부위에 흉터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그리고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열리지 않게 되면 잘 못 내려가거나 필요할 때 혈액이 가는 방향으로 또는 혈액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는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심장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HTN이라고 쓰고요. 고혈압입니다. 하이포를 쓰게 되면 저혈압이 되겠죠. 하이퍼, 정상 이상의, 그리고 텐션은 긴장이잖아요. 긴장이 정상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여서 혈관이 긴장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심실이 수축을 하려고 봤더니 혈관이 원래 탄력성이 있으면 수축을 해서 피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할 때 혈관이 충분히 이렇게 늘어나줘서 쉽게 조금만 눌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텐션이 혈관에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딱딱해서 수축을 할 때 이것이 늘어나지지 않게 되면 혈류가 잘 못 가겠죠. 그리고 심장 입장에서는 전신에 피를 충분히 보내야지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계속 심실에 힘을 주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하이퍼텐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은 120에 80 mmHg 이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혈압 전 단계를 140에 90 mmHg 미만이니까 139에 89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140에서 90 mmHg 이상이 되면 1기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혈압을 측정했더니 160에 100 mmHg 이상이 되면 2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좀 더 진행된 악화된 고혈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이퍼텐션이 있다고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퍼텐션은 증상은 없지만 이 상태로 오래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실벽이 두꺼워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압이 높은 상태는 말기에 가면 결국에는 뇌졸중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만성 홍파병, 여러분이 말기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죠. 추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시키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리드미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A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는 거죠. 무엇이 없다. 리듬이 없는 IA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듬이 없는 상태다 라고 해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리듬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너무 빠르게 뛰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심장의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이렇게 박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맥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드미아. 네, 부정맥입니다.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입니다. 아테리오라고 하는 것은 동맥을 얘기하고요. 스클레로는 딱딱해지는 것, 경화 이런 뜻이고요.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동맥이 딱딱해지는 것인데 흔히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의 중간층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보통 염증에 의해서 그때 수복을 할 때 섬유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성이 줄어들어서 혈관이 혈액을 받을 때 좀 늘어나고, 그리고 심장으로 돌려보낼 때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좀 전에 이렇게 해서 생기는 질병이 뭐라 그랬어요? 네,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게 동맥경화증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심장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박출할 때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막 수십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근비대라고 하죠. 카디오메갈리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기름때가 끼는 것은 사실은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요. 뒤에서 다시 알아볼 거고요. 지금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거 두꺼워지는 거는 만성염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것을 수복하는 과정에 원래 혈관 내피세포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성 조직으로 흉터처럼 생기면서 딱딱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입니다.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여기 아세로라고 해서 아까는 아테리오여서 동맥이었는데 아세로는 동맥이 아니고 죽상이라는 뜻이에요. 죽종을 뜻하는 얘기고요. 스클레로시스, 그러니까는 동맥이 딱딱해지는데 죽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 그래서 이러한 죽상경화증은 중간근이 또는 큰 동맥혈관의 가장 안쪽 내피세포라고 하죠.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침착이 되어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더 쌓이고요. 이 안에 혈전 같은 것도 생겨지거든요.
그런 것이 생겨서 혈관 내벽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혈액 흐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조직의 허혈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좁아지면 말초루에 혈류 장애가 일어나서 말초 장기는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저산소증에 의한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V나 이런 매체에서는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을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흔히 다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생 기전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류마틱 허트 디지즈 RHF라고 쓰고요. 류마티스성 심질환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틱 허트 디지즈. 네, 류마틱 허트 디지즈인 류마티스성 심질환은 류마티스 열에 의한 급성기 심염을 앓은 사람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심염을 앓고 난 뒤에 심장 판막의 흉터, 반응이라고 하죠. 흉터가 생겨서 그 부분이 협착, 좁아지고요. 그리고 심실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판막이 잘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음으로써 역류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주로 승모판막인 mitral valve라고 하죠. MV라고 하는 곳에 흔히 침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동맥 판막, aortic valve입니다. AV라고 쓰죠. 이곳에 침범을 하고요. 승모판막 폐쇄 부전이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을 일으켜서 심실이 수축할 때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고요. 심실이 이완할 때 대동맥 판막이 심실이 수축할 때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고요. 심실이 이완할 때 심실이 수축할 때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고요. 심실이 이완할 때 대동맥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서 폐쇄 부전에 의해서 혈액이 역류 현상이 원래 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되는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질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판막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부위에 흉터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그리고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열리지 않게 되면 잘 못 내려가거나 필요할 때 혈액이 가는 방향으로 또는 혈액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는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심장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HTN이라고 쓰고요. 고혈압입니다. 하이포를 쓰게 되면 저혈압이 되겠죠. 하이퍼, 정상 이상의, 그리고 텐션은 긴장이잖아요. 긴장이 정상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여서 혈관이 긴장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심실이 수축을 하려고 봤더니 혈관이 원래 탄력성이 있으면 수축을 해서 피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할 때 혈관이 충분히 이렇게 늘어나줘서 쉽게 조금만 눌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텐션이 혈관에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딱딱해서 수축을 할 때 이것이 늘어나지지 않게 되면 혈류가 잘 못 가겠죠. 그리고 심장 입장에서는 전신에 피를 충분히 보내야지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계속 심실에 힘을 주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하이퍼텐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은 120에 80 mmHg 이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혈압 전 단계를 130에 90까지를 미만을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140에 90mmHg 미만이니까 139에 89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140에서 90mmHg 이상이 되면 1기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혈압을 측정했더니 160에 100mmHg 이상이 되면 2기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좀 더 진행된 악화된 고혈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이퍼텐션이 있다고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퍼텐션은 증상은 없지만 이 상태로 오래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실벽이 두꺼워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압이 높은 상태는 말기에 가면 결국에는 뇌졸중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만성 홍파병, 여러분이 말기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죠.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시키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리드미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A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는 거죠. 무엇이 없다. 리듬이 없는 IA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듬이 없는 상태다 라고 해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리듬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너무 빠르게 뛰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심장의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이렇게 박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맥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드미아. 네, 부정맥입니다.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입니다. 아테리오라고 하는 것은 동맥을 얘기하고요. 스클레로는 딱딱해지는 것, 경화 이런 뜻이고요.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동맥이 딱딱해지는 것인데 흔히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의 중간층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보통 염증에 의해서 그때 수복을 할 때 섬유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성이 줄어들어서 혈관이 혈액을 받을 때 좀 늘어나고 그리고 심장으로 돌려보낼 때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좀 전에 이렇게 해서 생기는 질병이 뭐라 그랬어요? 네,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게 동맥경화증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심장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박출할 때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막 수십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근비대라고 하죠. 카디오메갈리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기름때가 끼는 것은 사실은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요. 뒤에서 다시 알아볼 거고요. 지금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거 두꺼워지는 거는 만성염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것을 수복하는 과정에 원래 혈관 내피세포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성 조직으로 흉터처럼 생기면서 딱딱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입니다.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여기 아세로라고 해서 아까는 아테리오여서 동맥이었는데 아세로는 동맥이 아니고 죽상이라는 뜻이에요. 죽종을 뜻하는 얘기고요. 스클레로시스, 그러니까는 동맥이 딱딱해지는데 죽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
그래서 이러한 죽상경화증은 중간 크기 또는 큰 동맥혈관의 가장 안쪽 내피세포라고 하죠.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침착이 되어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더 쌓이고요. 이 안에 혈전 같은 것도 생겨지거든요. 그런 것이 생겨서 혈관 내벽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혈액 흐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조직의 허혈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좁아지면 말초류에 혈류 장애가 일어나서 말초 장기는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저산소증에 의한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V나 이런 매체에서는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을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흔히 다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생 기전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엔드아트렉토미, 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액토미는 절제해서 떼어낸다 라는 뜻이죠. 엔드아테로의 약자예요. 동맥 내막이라는 뜻입니다. 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맥의 내벽에 플래크, 죽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방 조직이나 콜레스테롤, 혈전 같은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플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좁아져 있으면 혈류가 안 가겠죠. 흔히 머리로 가는 목동맥에 이렇게 죽종이 생기게 되면 머리로 혈류량이 적게 가서 뇌허혈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것을 떼어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크로 좁아져 있는 경우 이 플라크를 절제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인데요. 흔히 경동맥, 우리가 목동맥이라고 하죠. 이것이 플라크에서 좁아져 있고 내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TIA라고 하고요.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내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돼서 뇌경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혈류량이 다시 복구가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잠깐 동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TIA라고 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일어나면 앞으로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하는 거고요.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서 매우 유용성을 갖고 있는 증상인데요. 이게 일어나는 거는 지금 이것처럼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플라크, 죽종이 생겨서 내려가는 혈류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죽종이 있는 부분을 초음파로 확인하고 이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맥 내막 절제술입니다. 엔드아테렉토미, 동맥 내막 절제술입니다. palpitation,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두근거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느낌을 실제 스스로 자각하는 것을 palpitation이라고 합니다. 흔히 빈맥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 palpitation, 심계항진,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palpitation, 네, 심계항진입니다.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입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사이아노는 푸른색을 뜻하는 거고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비정상적으로 피부가 파랗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색증입니다. 청색증을 일으키는 거는 저산소증이죠.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허혈이죠. 허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거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이런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현상이고요. 심폐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중 상소 농도가 감소되어서 나타나고요. 흔히 사이아노시스를 볼 수 있는 곳은 입술, 귓볼,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이런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흔히 피부 조직이 얇은 곳에서 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조직이 얇아야지 모세혈관을 잘 볼 수 있고 거기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이렇게 파란 증상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사이아노시스. 네, 청색증입니다. 다이아스톨릭, 이완기 또는 확장기라고도 합니다. 좌심실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완, 넓어지는 거죠. 확장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럴 때 좌심실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도 혈관벽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거든요. 그 압력을 다이아스톨릭 압력이라고 해서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DBP 약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좌심실의 압력이 가장 낮은 때여서 최저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심장이 이렇게 확장을 할 때 피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심방에서 돌아온 건 폐에서 돌아온 거는 전신에서 돌아온 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실이 이완할 때 우심실은 전신에서 오는 것, 좌심실은 폐에서 오는 것, 이렇게 피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혈압을 이야기합니다.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고요. DBP 약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톨릭, 이것은 수축기라고 합니다. 좌심실이 수축해서 이렇게 수축하고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내거나 우심실에서는 폐로 들여보낼 때죠. 그렇지만 혈압을 할 때는 좌심실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좌심실에 수축해서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하고요. 이때 혈압이 가장 높아서 최고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SBP라고 하고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압을 측정을 할 때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면서 대동맥에 미치는 압력과 좌심실이 이완을 하고 좌심실로 혈액이 찰 때 대동맥에 미치는 압력, 어느 정도 압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압력을 혈압으로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 심초음파, 심장초음파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 네, 심장초음파고요. 인체의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심장의 구조, 움직임, 판막도 움직이고 수축하고 이완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판막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검사를 하고요. 특별히 준비사항은 없지만 환자는 의료진이 얘기하는 대로 자세를 조금 움직여주고 지시하는 대로 조금 도와줘요. 스럼보스, 혈전을 뜻합니다. 스럼보가 피떡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US가 붙어서 명사화된 거예요. 스럼부스, 혈전,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서 피떡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비정상적인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는 스럼보시스라고 합니다. 혈전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스럼보시스가 생겨가지고 혈전을 만들게 되면 혈류량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 피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스럼보스에 의해서 막게 되면 장기나 조직은 저산소증이 되고 또 괴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떨어져서 혈류 속을 흘러다닐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를 혈류 속에 어떤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을 엠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색전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럼보스, 혈전, 스럼보시스, 혈전증,
엠볼루스, 색전이에요.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죠. 엠볼루스는 색전인데, 색전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내를 순환하는 비정상적인 고체나 기체, 액체 등의 작은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전, 공기방울, 지방, 종양조직 이런 것들이 혈액내에서 엠볼루스로서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색전은 스럼보스인 혈전에 의한 색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전이 발생을 해서 일어나는 질병을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엠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볼루스, 색전, 엠볼리즘, 색전증. 그래서 이렇게 혈전이 생겼다가 떨어져 나가면 이 떨어져 나간 것을 엠볼루스라고 하고요. 떨어져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어떤 게 조금 요 직경만한 혈관에 가면 막히겠죠. 그래서 뭐 뇌경색이나 신장경색 이렇게 장기에 경색,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고 조직 괴사를 일어나는 것을 엠볼리즘, 색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혈전에 의한 색전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혈전 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스롬보 엠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엠볼루스, 색전, 엠볼리즘, 색전증, 헤모레이지, 출혈입니다. 헤모와 레이지가 붙은 거고요. 헤모는 혈액이고 레이지는 뭐 흐르는 걸 말해요. 대량으로 흘릴 때 레이지라고 하는데요. 피가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출혈이 되겠죠. 출혈의 의미는 손상된 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혈관 내부에서 이렇게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는 모두 다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혈은 여러분이 밖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과 인체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머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뇌출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뇌혈관으로부터 혈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상태고,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뇌 조직은 혈액이 많이 오지 않겠죠. 저산소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헤모레이지, 출혈입니다. 피브릴레이션, 세동입니다. 세는 가늘다라는 뜻이고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늘게 떤다라는 뜻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릴레이션, 네, 세동이고요.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피브릴레이션이 생기면 아주 안 좋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심방세동입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F를 써서 AF라고 쓰고요. 읽을 때 또 이렇게 APB라고도 하거든요. 약어를 쓰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으면 심방에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떠는 상태가 되니까 피가 심실로 잘 내려가지 못하고 심방 내에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심방 내에서 피가 돌고 어쩌다 한번 심실로 전도가 내려가면 수축은 한 번씩 가끔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심방 내에서 피가 돌게 되면 피들끼리 부딪혀서 혈전을 형성하고요. 이것이 심장에서 전신으로 나가게 되면 혈전색전증이 돼서 뇌경색이나 다른 장기의 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문자 V와 소문자 F를 쓰게 되는데 심실세동입니다. 심실이 가늘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축을 쭉 해야지 피가 전신으로 나갈 텐데 쭉 짜지 못하고 가늘게 떨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실 밖으로 피가 잘 가지 않죠. 그러니까 전신에 피를 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럼 전신에는 피가 적게 오는 거고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수분 지속되면 결국은 심박출량 감소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브릴레이션이 있으면 정상 리듬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피브릴레이션을 제거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기계를 defibrillator라고 합니다. D는 감소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fibrillation을 감소시키는 OR은 무슨 장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제세동기라고 하고, 이렇게 세동을 없애는 거를 defibrillation, 제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굉장히 심혈관계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rterial fibrillation이나 ventricular fibrillation도 리듬이 정상적으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맥 어리드미아의 일종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모소락스. 헤모는 혈액이고요. 소락스는 흉곽을 이야기하죠. 흉곽 내에 피가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혈흉입니다. 흉막강에 혈액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흔히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등에 의해서도 이런데 출혈이 있으면서 이곳에 혈액이 차면 이것도 헤모소락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막강에 혈액 대신에 공기가 차면 뉴모소락스라고 하는데요. 공기가심증 또는 기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뉴모, 공기라는 뜻과 소락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두 개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혈액이나 공기가 차서 폐가 쪼그라들게 되면 쪽 안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을 밀게 됩니다. 그러면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공기든 혈액이든 빼주는 그런 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모소락스, 혈흉, 뉴모소락스, 기흉, 이스케미아, 허혈입니다. 앞에서 엔자이나 팩토리스,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얘기했죠. 이스케미아는 혈관의 부분 폐색, 완전히 폐색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인팍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경색. 근데 부분적으로 폐색된 것, 그래서 피가 조금밖에 흐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혈관 막힌 곳에서 혈액을 받는 부분에 장기나 조직에 피가 적어진 상태를 이스케미아, 허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의 조직이나 장기의 혈액 공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이스케미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케미아, 허혈이 발생한 장기나 조직은 산소가 적겠죠. 왜냐하면 적혈구가 많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저산소증은 하이폭시아라고 하죠.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인팍션, 경색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에서 흔히 허혈, 이스케미아에 의한 질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좁아져서 생기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저산소증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인팍션이 생기게 되면 조직 나중에 낫는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고요. 아직 낫지 못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잡음입니다. 심잡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장 내에 비정상적인 혈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를 머머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이러한 머머는 심장 판막이나 심장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혈류가 생길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심장에서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퍼퓨전, 관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특정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통과하는 혈액 등 체액의 흐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는 것을 퍼퓨전, 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심근경색에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인팍션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막히게 되면 관류, 퍼퓨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이걸 뚫어줘가지고 혈전을 녹이거나 제거해서 혈액이 다시 흐르게 되면 앞에다 리 씁니다. 리퍼퓨전이라고 하고요. 다시 흐르게 한 거기 때문에 재관류입니다.
그래서 인팍션, 뇌경색이나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인 심근경색의 치료는 리퍼퓨전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혈전을 녹이거나 혈전을 뚫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퍼퓨전. 네, 관류입니다. 플라크, 판, 플라크라고 하고요.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서 굳어진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에서 이런 플라크가 만들어져서 혈관을 좁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죽상경화증에서 이렇게 플라크가 쌓여서 덩어리를 만든 것을 우리는 죽종 아세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죽상경화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크, 반, 죽상경화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타키카디아, 타키는 빠른 뜻입니다. 카디아는 심장이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심장이 빠른 상태, 빈맥, 빠른 맥이라고 볼 수 있죠.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분당 100회 이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타키카디아라고 합니다. 흔히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면서 빈맥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심장이 빨리 뛰죠. 그거는 조직에서 근육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에 산소를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빈맥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빈맥. 근데 심장에 구조에 이상이 있으면서 빈맥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타키카디아 반대되는 말은 브라디카디아입니다. 브라디기는 느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브라디카디아는 선맥, 느린 맥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분당 60회 이하로 심장이 서서히 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키카디아, 빈맥, 브라디카디아, 서맥, intermittent claudication,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rmittent는 간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휴지기가 있다가 또 하는 것 휴지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intermitten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ntermittent claudication은 운동을 하면 다리 근육에 경련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쉬게 되죠. 쉬고 나면 경련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상태여서 intermittent claudication 파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혈류량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흔히 말초동맥 질환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mittent claudication, 간헐적 파행. 자, 이렇게 해서 심장혈관계 질환 질병을 학습하기 위한 용어를 먼저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